15부터 19번 정땅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선생이라고 했다. 북곽선생 동그라미 호질인가? 나이 40에 손수 교전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구경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15,000권이었다. 천자, 임금이죠.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의 이름을 사모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곽선생은 뭐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거울 동쪽에는 동리자 동그라미 다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겠네요. 미모에 과부가 있었다. 과부의 밑줄 뭐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천자가 그의 절개를 가장히 여기고 제후가 그의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거울 면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라고 하였다. 그래서 둘 다 뭐야? 하늘 천자들이 다 모였어. 훌륭한 사람, 지조절개가 쩌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이천원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지만 다섯 아들을 둔 것이 저마다 다른 성을 지녔다의 밑줄 뭐예요? 내가 달라. 남편이 다르다. 남편 5명.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이해됐죠?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그럼 지금 뭐하고 있어? 동리자하고 북곽선생하고 만나고 있어. 다섯 형제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에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꼬시고 있습니다. 북곽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전찮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에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엇을 본따 만들었나? 이는 흥이라. 아이 신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 가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절, 지조절개, 정절을 지켜야 하니까 과부들은 함부로 남자를 들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북곽선생은 어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북곽선생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북곽선생은 본인이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들으니 이 거울에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라고 하더군요. 여우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뭐래? 내 들으니 여우가 천년 묵으면 둔급하여 사람 신용을 할 것이로 했을 때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것이겠다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의논하였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갓 밑줄, 여우의 신 밑줄 있으면 여우의 꼬리 밑줄, 애교를 잘 부려서 고하느라 우리 저유를 잡아주면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선생이 크게 놀라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밑줄. 왜? 본인은 명망 높은 학자니까 들키는 게 불편한 거죠. 이해됐죠?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 그만. 거기 밑줄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구우면 나가서 거기까지.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해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풍자에 대한 이야기죠. 돌려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앞뒤가 다른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그만 들판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보았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계속 해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의 동그라미 호랑이입니다.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주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말하였다. 한숨 쉬고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야? 북곽선생이지. 북곽선생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학식이 높다고 명망이 높았다고. 근데 이런 행동을 했지. 그래서 똥을 뒤집어 썼어. 구린내가 난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똥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 말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풍자야 계속. 이해됐죠? 유자요. 유자의 밑줄. 여기서 유자라는 건요. 그 유가 선비 유자예요. 유교 사상할 때 유자입니다. 그래서 선비 이 새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울어라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밑줄, 제왕 밑줄, 자식 밑줄, 장수 밑줄. 지금 다 뭐하고 있어? 범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놈들을 갖다 썼어. 네. 이해됐죠? 나열, 열거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의 짝이 지는지라. 야, 범, 너는 신룡이랑 동급이야. 용과 동급이야. 라고 하면서 한껏 범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처럼 하계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있어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앞에서 듣건대 유는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유는 유 밑줄 뭐예요?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해악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건 지금 이제 뭐라고 할 거니까 풍자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뒤집어 씌우더니 평소의 밑줄 덮어 씌우다의 밑줄. 이제 사정이 급해져. 뭐야? 호랑이 앞에 있으니까 곧 죽게 생겼거든.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곧이 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또 화포란 것이 있어서 터트리는 소리가 산도 무너뜨릴 듯하고 그 불기운이 음양을 누설하여 우레보다도 더 무섭다. 이 정도로도 잔인함과 포악함이 부족하여 보드라운 터를 빨아서 악교를 녹여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으니 그 모양이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못 된다. 이것을 오징어의 시커먼 물에 담갔다가 꺼내. 지금 뭐야? 먹에 대한 이야기야. 니네들 글 쓸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횡무진 멋대로 치고 찌르니 세모창처럼 굵고 작은 칼처럼 날카로우며 긴 찰처럼 예리하고 가장 귀창처럼 갈라졌으며 화살기처럼 곱고 활처럼 팽팽해서 이 병장기가 한 번 번뜩이면 모든 귀신들이 밤중에 곡할 지경이다. 자, 여기서 니은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병장기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 지금 아까 뭐 했다고? 먹으로 붓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글로써 사람을 해치는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 너희들보다도 가혹하게 서로 잡아먹는 자가 있겠느냐? 니들은 심지어 니들끼리 죽이잖아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곽선생이 자리를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의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기를 한다면 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하계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자, 거기 맹자의 이르기를 하면서 맹자의 말을 가지고 인용했지. 이게 바로 무슨 태도? 현학적 태도입니다. 현학적 태도. 뭐야? 나 글 좀 알아.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이 현학적 태도는 현이 나타날 현, 학이 배울 학. 내가 배운 걸 티내는 겁니다. 그래서 글귀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현학적 태도에 해당돼요. 이해됐죠?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황송키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력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그래서 범이 살려줬다. 마침 아침에 밭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꽃두새벽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고 물으니 북각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를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깨달았어? 아니 깨닫지 못했어. 여전히 본인 잘났다고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봅시다. 이윽고 진지를 구하거늘 내 짐지에 솔가지를 불켜 올리라 한데 상등 양반이면 촉을 아니 가져왔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동그라미 칩시다. 진실로 가져왔으되 어제 다 지나였노라. 여기서의 지는 다 써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객의 동그라미 솔뿔이 매워 괴로운지라 내 행장 중에 촉을 내어 켜라. 여기서의 촉은 등불입니다. 등불. 밀랍촉을 밝히니 빛이 황홀하더라. 빛이 황홀하더라의 밑줄 뭐야?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해됐죠? 감탄문, 서리법을 통해서 뭐 했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내 길 떠난 지 오래라 행색이 초췌하고 행잔을 내놓아 놓으니 마른 장과 청어 반꼴이라. 자, 젓가락을 들어 장차 먹으려니 두루 보며 부끄러워하는 채한데 객이 보고 가만히 웃으며 왈 상등 양반이 반찬이 좋지 아니하도다. 자, 그럼 뭐예요? 나는 양반이야. 그치? 근데 어때? 길을 떠난 지 오래돼서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있어? 아니, 지금 되게 초췌한 소박하게 먹어야 돼. 내가 가로되 향곡 양반이 비록 상등 양반이라 어찌 감히 성중에 사대비를 비기리오. 자, 향곡의 밑줄. 향곡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향촌, 농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 이해됐죠? 그래서 시골 양반이 비록 높은 등급의 양반이기는 하지만 어찌 성중, 성 안에 있는 사대부를 비기리오라고 했으니까 성 안에 있는 놈은 당연히 훨씬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방에서 부자라고 해봤자 서울에서 진짜 부자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객이 내 말을 옳다고 여기더라. 밥 먹기를 반은 하여서 내 짐짓 종을 불러 가로되 물 가져오라 한데 객왈 그대에게 양반의 밥 먹기를 가르치리라. 종이 진지를 고하거든 올리라 말고 드리라 하고 드리라의 밑줄. 숭늉을 먹으려 하거든 가져오라 말고 진지하라 밑줄. 내 대답하되 행차의 말씀이 지장하시니 일로부터 배웠나이다. 객이 가로되 그대 나이 몇이며 장가를 들었는가? 내가 대답하되 나이는 29살이요 장가를 못 들었습니다. 객이 다시 말합니다. 그대 상등 양반이면 지금 장가를 못 들었는가? 내가 한탄하여 가로되 상등 양반인들 장가들기가 어려워 제 구하는 데는 내 즐기지 아니하고 내 구하는 데는 제 즐겨지 않으니 좋은 바람이 불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계속 뭔가 말이 안 맞았다. 상대 그 결혼할 상대와. 객왈 그대 몸이 단단하여 자라지 못한 듯하고 턱이 판판하여 수염이 없으니 장래에 들 길이 없으리요. 자, 몸이 단단하여 밑줄, 수염이 없다의 밑줄. 자, 그래서 이 단단함과 수염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비아냥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대답 말하기를 행차는 웃지 마소서 옛말에 일렀으되 불효 중 후손이 없음이 크다 하니 30에 장가들지 못하였으니 어찌 민망하지 아니하리까 하면서 민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왈 어찌 예 좌수 모 별감 집에 구혼을 못하였느뇨. 내 대답아 이른바 내 구원하는데 제 즐겨 아니하는 데이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데요. 그대 얼굴이 단정하고 말씀이 민첩하니 헛되이 늙지 아니리니 얘가 모가들이 여기서의 얘가 모가들은 다른 집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리요. 내 그대를 위하여 다른데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리라. 자, 그래서 손님이 뭐한대? 너 결혼 자리 알아봐 준대. 중매하겠대. 내 거짓 고지 듣는 채 하고 기꺼하는 말과 얼굴빛으로 대하면 그지 없사이다. 아니 행차문 중에 아기씨 두어 계시나이까. 자, 그러면 뭐야? 혹시 니네 집에 나랑 결혼할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야. 객이 답하지 않고 혼자 말하되 어린 것이 할일없다 희롱을 하다가 욕을 보도다 하고 이에 가로되 내 문중에는 아가씨가 없으니 다른 데를 구하여 지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짐짓 감사하며 왈 덕분이 가히 없어이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되 객이 이르되 그대 비록 갓을 썼다 하여도 장가듣지 못하였으면 이는 노도령이라 하고 이후는 노도령이라고도 그대라고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길다잉.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초월계와 현실계를 초월계와 현실계 교차 밑줄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가는 나와 달리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여 이후 드러나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가 부각되도록 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실컷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아첨하는 아첨꾼 이런 이야기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됐니? 아니죠. 자, 나는 가와 달리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가 변화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공간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둘이 계속 이야기만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 병치 밑줄. 이런 두 사건 병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때라고 하면서 다른 등장인물이 다른 장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북각 선생은 글 읽는 소리를 들려달라는 동리자의 청을 수락하였다. 그래서 아까 노래 불렀지? 시 하나 말해줬죠? 1번은 맞는 말. 범은 북각 선생을 만나기 전에도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북각 선생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범에 비해 자신은 비천한 존재라고 낮추었다. 저는 아래것 하객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 농부는 북각 선생이 범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구덩이 속에 빠졌다 이 밑줄. 아니 범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헛짓거리 하다가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4번이 되겠습니다. 동리자의 아들들은 평소 북각 선생의 예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나의 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가 솔가지로 불을 켜려고 하자 객이 자신의 촉을 밝히라는 것으로 볼 때 공적인 측면보다는 사적인 측면에 얽매여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거 뭐 이렇게 해석되냐?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1번 제껴야 되고요. 객이 나의 행차를 보고 반찬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상대를 평가할 때 그가 지닌 재력보다 권력을 더 중시했다. 아니 반찬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왜? 너 지금 그지야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제껴야죠.
객이 나에게 앞으로도 장가들기 힘들 것이라고 비웃으며 말하는 것으로 볼 때 혼인 상대를 결정할 때 외적 정거보다 내적 태도의 밑줄. 내적 태도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근데 아까 뭐라 해서 네 턱주가리가 어쩌고 수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 외적 조건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객이 나에게 숭늉을 얻어먹으라 할 때 종에게 가져오라가 아니라 진지하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볼 때 언행에 있어서 격식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객이 나에게 자기 문중이 아닌 곳에서 혼처를 구하여 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인식 아니죠. 그냥 뭐야 지 새끼 아깝다 이런 의미였죠. 다음 1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방에 있는 사내가 북각선생이 아니라는 확신이 담겨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뭐였어요? 기억이요? 그거요. 뭐 북각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지. 아 여우?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니에는 한번 볼까? 종횡무지 멋대로 찌르고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은 뭐에 대한 이야기에서 맹자에 이르기를 이 하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욕제기를 한다. 저 깨달으면은 저 더 이상 안 괴롭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대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면 상대를 다리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지 살려달라고 말한 거지? 뭐야 그래서 3번이겠죠. 결혼하지 못해 불효를 저지른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아까 뭐 막 미안합니다. 뭐 결혼 그게 하는 게 마지막 효인데 그걸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화 상대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문소설 호질과 한문숲이 요로원 야하기는 자 아까 앞에 게 가 호질 요로원 야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반계급의 문제 밑줄 그래서 비판 풍자에 대한 이야기. 호질은 유학자임에도 표리부동의 밑줄. 표리부동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단어이고요. 북각선생을 통해 양반들의 부도덕과 위선 허세 등을 폭로하고 있다. 그래서 풍자였습니다. 특히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의인화된 범 밑줄. 양반계급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요로원 야하기는 과거에 실패한 시골 양반인 나가 요로원 주막에서 만난 서울 양반인 객과 주고받은 이야기다. 나는 객이 시골 양반이라며 자신을 무시하자 허세를 부리는 객을 조롱하여 그의 문제점을 꼬집는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기가 속한 양반사회에 퍼져있는 그릇된 풍조를 지적해줬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가에서 범이 유는 유다. 아까 유가 뭐래? 그 선비는 뭐 아첨하는 놈들과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전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가에서 학식 있는 선비인 구북각 선생이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스꽝스럽게 했다라고 해서 본인은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뒤에서는 그 만난 것에 대해서 죄책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에서 객이 상등 양반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며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 양반들끼리도 계층을 구분하려는 게으르다는 행동.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가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북각 선생이 농부 앞에서 그나마치 않은 모습과 나의 문중의 아기씨를 소개해달라는 나의 말을 듣고 객이 중얼거리는 혼잣말을 통해 두 양반이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아까 쫄려서 죽다 살아나놓고는 허세. 나는 뭐예요? 자 그러면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걔가 아이고 없어 안돼 어디 이런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가에서 수절을 잘하는 동리자가 성리다는 탓을 알아두었다는 것과 가에서 객이 상등 양반에서 장가를 못 들었다고 나를 질책하는 것을 통해 도덕성을 상실한 당대 양반들 도덕성을 상실한 당대 양반 밑줄. 자 그래서 뭐야 장가를 못 들었다는 게 도덕적 상실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